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리꽃병에 담겨있는 작약 꽃다발 그림 그리는 영상인데요. 작약도 정원장미랑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그리기 좋아하는 꽃이자 되게 어려웠던 주제여가지고 그 시기 때마다 자주 그리는 꽃인데, 작약의 이런 둥그런 덩어리감과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 은은한 색감들이랑 이 꽃봉오리가 열리면서 그 만들어지는 레이어 같은 그 모습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볼 때마다 좀 잘 그리고 싶어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한 그런 꽃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영상들을 올리다 보면은 이제 비교적 자주 올라오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것 좀 그려주세요, 뭐 이런 것 좀 그려주세요라고 이제 특정 사물이나 주제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리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마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달라는 요청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는 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관심이 있고 잘 그려보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러는 그 방법과 그 예시를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특정 어떤 주제를 그리는 방법이라는 걸 얻어가지고 터득하는 게 그렇게까지 그림의 실력에 있어서는 무관하다는, 또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관점의 미술 교육관이기도 하니 그 뭐 딱히 이게 정답이다 뭐 혹은 옳은 거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건데, 그 흔히 그림을 잘 그리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제 거쳐야 하는 꼭 필요한 단계가 그 어떤 특정 사물이나 주제를 그릴 줄 아는 테크닉이나 그런 방법을 얻어서 그게 거쳐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주제든지 어떻게든 그림으로써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 시야, 그거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하면은 그 특정 주제들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라는 방법으로 그런 특정한 주제들의 그 특징과 형상을 간결하게 하여서 그 일반화시켜 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그 터득시키는 그런 강연 영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그 입시미술 혹은 그 훨씬 이전에도 왜 어렸을 때그 저 때는 그림책 같은 거, 그림 그리는 방법, 그 왜 종이접기 책 같이 이 선들 따라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 그리다 보면은 뭐 강아지가 완성이 돼 있고 혹은 사람이 완성이 돼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 그리는 그 방법을, 테크닉을 얻어가지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약간 그런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 더 나아가서 그 지금 기억을 되돌아 보면은 입시미술 때하고도 비슷했던 그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사실 입시미술 때 훈련이 그 사실적인 묘사나 그런 테크닉을 기르기 위한 그런 훈련이었다기보다 그 어떻게 하면은 잘 그려 보이는지에 대한 방식을 주입시켰던 그 굉장히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고3쯤 가서는 그 저 때는 이제 석고정물 수채화를 그렸었는데, 앞에 석고상하고 정물들을 이렇게 놓여놓고 뭐그 위치에서 그리지만 이후에는 거의 안 보고 그린 시간이 그 5시간 중에 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반에 가서는 거의 안 보고 그렸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그리면 이제 그림이 멋있어 보이고 눈에 띄는지 이미 그 방법을 그 굉장히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외웠던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이 차라리 외워서 시간을 단축해서 그렸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사물을 그리는 방법이라는 것도 이제 비슷한 원리인 것 같은데, 정해져 있는 그 사물의 특징, 예를 들어서 뭐 사과는 둥글고 꼬다리가 있는 부분은 살짝 들어가 있고 뭐 윤기가 있게 하이라이트를 주는 이런 특정 방법을 이렇게 공식화해 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리는 방법,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은 그렇게 배운 그 대상밖에 그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그 대상 또한 이렇게 정해진 방식으로밖에 그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그림에 대한 개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접근하는 구상의 방식 또 혹은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림을 그 배우는 과정의 그 접근 방식은 이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 들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포커스가 그 어떤 주제를 어떻게 그리냐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봐야 하느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덩어리감, 입체감 혹은 공간감 그런 평면 안의 이미지라는 개념하고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먼 수식어들은 그림으로 나타낸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이 있는 언어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평평한 단면 위에 그 공간이라는 게 설득이 되어야 한다는 이 개념이 지금은 되게 당연하게 쓰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그 생각보다 더 분명한 과정과 그 훈련을 거쳐야지 설득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평면 안에 공간이라는 그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시선 또한 그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을 가진 사물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있는 그 공간을 가진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뭐 꽃종물 하나 그리는데 무슨 공간이고 뭐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생각해 보면 그 지금 이제 뭐 이 화면을 바라보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이 거리라는 게 존재하는 그런 공간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애초에 그 어중간한 뭐 그릴 줄 아는 테크닉 하나 있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 잘 그리게 된다라는 그 단계로 가는 데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개념을 그 단순히 사물들의 특징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어떤 형상으로서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어떤 물건이든 마주했을 때 그 내 그림 안에 그 공간이라는 개념 안에 그 물체로서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가르칠 때 자주 하는 용어가 너가 아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너가 보는 것을 그리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익숙한 대상이라도 마치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대상인 것처럼 그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바라보는 시각적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성립이 되면은 어떤 대상을 접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감이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면은 이게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또 우리한테 이 물체에 대한 그 특징과 모습이 설득이 되게끔 그려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평면이라는 이 표지 위에 공간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그 방법의 아주 큰 그 주요 포인트, 그 중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